사람은 언젠가는 다 늙는다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늙는 걸 동경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웃긴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20대 때에도 제 첫사람도 모두가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이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저 또한 중년이 된 50대 초반이 되니까 이제는 제 나이 또래의 중년이 아닌 오히려 나이가 지긋하신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동경하는 마음뿐이죠.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분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유가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없어요. 누가 누굴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굳이 대라면 늙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늙었는데 좋아하냐면 그건 또 이유를 못 대겠네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좋은 이유를 말하자면 우선은 얼굴이 인자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 느낌이 좋다고 할까요? 갖은 세월과 풍파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 가득하며 머리숱도 적어졌고 몸도 구부정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마저도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제가 할아버지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봉사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주부이다 보니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렇기에 제가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늘 언제나 봉사뿐이었죠. 제가 늘 찾아가는 독거노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단칸방에 혼자 계시는 분이었죠. 그분을 봉사하러 가는 게 제겐 삶의 낙이랍니다. 집에 가서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는 건 물론 청소와 갖은 집안일까지 모두 다 해드리는 게 제가 독거노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봉사였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안마랍니다. 직접 손으로 아픈 곳을 주물러 드리는데 할아버지들이 어찌나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면 더욱더 열심히 주물러 드리곤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다 인자하시고 늙었기에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봉사했던 할아버지도 남자는 남자였으니까요. 이 할아버지는 농담을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어쩔 땐 농도 짙은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제게 늘 보기 좋다고 말을 했고 남편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저를 쥐락펴락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자신 곁에 있어줄 거냐고 말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전 걱정 마시라고 제가 하는 게 이 일인데 당연히 곁에 있어드린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으시고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언제나 망설여져서 하지 못했다고 하며 자기가 말을 꺼내면 들어줄 수 있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받으라고 하시지 뭐예요. 보니까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등등 꾸깃꾸깃한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액수로 따지면 그래봤자 5만 원 정도? 그런 지폐가 들은 봉투를 제게 내밀면서 정말 이 나이에 주책 맞지만 함께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지 그렇다고 할아버지에게 이럴 순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연로하신 분이 얼마나 힘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무슨 일이든 금방 끝나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이 할아버지 알고 보니 힘이 장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았던 건데 젊은 시절에 유도를 배우셨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엎어뜨리는 게 과격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할아버지 집에 다시 봉사하러 가기가 난감했어요. 어쨌든 부끄러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할아버지가 건넨 봉투를 받았겠어요? 그것 또한 아니거든요. 저는 늘 봉사하러 가는 주부이다 보니 집안일이나 도울 뿐이지 오히려 돈을 받고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있던 어느 날 자꾸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걱정도 되고 언제든 같이 있어달라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 넘게 찾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지 않겠어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놀라 대체 왜 누워 계시냐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하니까 상사병에 걸렸다면서 왜 일주일 동안 안 보였냐며 자기 죽는 꼴 보고 싶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픈 할아버지랑 그만 그렇게 또 할아버지 집에 봉사하러 가서 시간을 보내고 말았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함께 하니까 그래도 기운이 나셨는지 금방 회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 할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오늘이 독거노인인 할아버지에게 봉사하러 가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제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봉사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남편과 자식들을 생각하니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할아버지에게 찾아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배지신 듯 등을 돌리며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더 좋은 봉사자가 볼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봤자 다 필요 없다며 제가 꼭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 뭐예요. 저번에도 약속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준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늙었다고 냄새나서 싫은 거냐고 하시길래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대체 왜 그런 거냐고 해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그제서야 수긍을 하시면서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테니 자기가 원하는 걸 꼭 들어달라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그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였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부끄러워서 그건 더 이상 곤란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마지막인데 어떠냐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은 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들어달라고 하시지 뭐예요. 저는 죽어도 안 된다며 다른 걸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이게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며 사실은 요 며칠 저승사자가 다녀갔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시지 뭐예요. 괜히 자기 죽으면 후회하지 말고 효도 한번 한다 치고 이 주책 맞은 늙은 노인네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자꾸만 떼를 썼답니다. 그래서 전 그건 곤란하다며 저번에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늙었지만 그래도 알건 다 알고 무엇보다 여자 마음 다 알 수 있다며 자기를 좋아하는 거 모를 줄 아냐고 말을 하지 뭐예요. 순간 어찌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이 할아버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마치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 같았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망설여지는 게 느껴졌는지 그제서야 뭔가 결심한 듯 다시 또 하얀 봉투를 내밀면서 이거 받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떼를 쓰시기에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흐뭇해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봉투는 받았냐고요? 제가 어떻게 그 봉투를 받겠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냥 놔두고 나왔죠. 그 뒤 할아버지와의 있었던 일들은 이제 기억 속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그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꽃들이 가득한 벌판에서 한낮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 꿈을 꿨답니다. 아무래도 그 꿈이 이상해서 오랜만에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나 함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을 할아버지와 장식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선 다행이라 여겨지네요. 할아버지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런 제 마음 이제서야 제대로 고백하네요.